안녕하십니까. 신의기는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관심 많으신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 가서 정말 싸우고 있냐라는 건데 정말 교전을 했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것처럼 한 개 소대급 이상이 전멸했다고 하는데 40명이 정도가 전사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지만 동영상, 붕대감은 북한 포로라고 하는 동영상, 그게 사실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북한군이 그런데 지금 뭐 10,000명, 11,000명 쿠르스크 이야기를 하는데 15,000명까지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3,000명씩 쪼개서 5개 부대로 나누어서 쿠르스크에서 전투한다. 거의 뭐 그렇게 되면 한 번에 그냥 다 사라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도 하겠는데요. 북한군들이 어떤 식으로 싸우게 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우리 한국에 지금 특사를 보낸다고 하는데 어떤 요구를 할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이지만 현지 시각으로는 몇 시간 후면 투표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여기에 또 우려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내용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고, 자, 그래서 또 호주에서 11조짜리 군함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대한민국, 일본, 프랑스 이런 여러 나라가 지금 입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호주 현지 언론 보도는 한국과 일본이 유력하다. 그런데 일본에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고 한국에는 이런 제한사항이 있는데 이 제한사항 이거 좀 문제예요. 이거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원짜리 사업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 세계의 운명을 가를 미국 대통령 선거가 드디어 오늘 시작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전례 없는 대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미국 전역의 군과 경찰이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이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선거 불복과 소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전국적으로 군과 경찰 병력을 대기시키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미국 각 주들은 각지의 선거 사무실의 출입문을 방탄 강철 소재로 바꾸고 창문에 방탄 유리를 설치하는가 하면 선거 사무원들이 언제든 누를 수 있는 비상 버튼을 보급했는데요. 일부 경합 지역에서는 방탄복은 물론 생화학 방호복과 해독 키트를 준비하기까지 했습니다. 네바다, 오레곤, 워싱턴, 애리조나,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그리고 워싱턴 DC 등 일부 지역은 경찰과 보안관 인력은 물론 주방위군에도 비상대기령을 발령했는데요. 이들 주에는 개표 사무소 일대에 장갑차와 저격수를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선거 결과 인증 책임을 맡고 있는 각 주의 국무장관들 중에 일부는 방탄조끼를 입고 생활하며 삼엄한 경호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공교롭게도 모두 민주당인 이들 지역 주지사와 국무장관들은 트럼프 측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반드시 불복해 대규모 소요 사태를 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이 같은 비상사태에 돌입한 것은 지난 3일 트럼프 후보가 선거 당일 밤에 승자가 드러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국민들에게 연설하겠다라며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승리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로이터 통신과 ABC에 트럼프가 거짓 승리를 선전하면 트럼프를 믿지 말고 공식 발표를 기다리라는 광고를 모든 매체를 통해 쏟아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부디 이번 미국 대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냥 뭐 신분증 확인 없이 제가 신인균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런데 아니 내가 신인균 아니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뭐 확인도 안 하고 오케이라고 합니까? 맞겠죠. 찍으세요 가서. 이런 식으로까지 진행된다라는 거고, 트럼프 후보가 밝힌 것처럼, 자, 우편 투표를 개표하려면 토탈한 13일 정도 걸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선거가 뭐 13일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 됩니까? 이미 우편 투표는 다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려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소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경찰 병력에다가 주방위군 병력까지 비상대기를 걸어놓는 주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소요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게 지금 방탄유리라고 하는데 기표소에 에워싸고 있는 이 유리를 원래는 이 유리가 없던 건데 지금 이제 임시로 방탄유리 벽을 지금 세워놨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방탄유리 어떤 나쁜 마음을 먹은 그런 무장 집단들이 쳐들어와서 뭔가 선거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투표소를 보관하기 위해서 철제 보관소를 만들어 놨는데 이 천장까지 지금 다 막아놨어요. 그래서 24시간 감시하고 있다라는 이 경고 메시지를 붙여놨는데 아무튼 이렇게 폭력 사태를 우려할 정도로 미국이 정말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건데 트럼프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승리선언 먼저 할 거다.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승리선언을 믿지 말고 공식 발표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민주당은 자신들이 우세에 있는 주에서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런 폭동에 대비한 민주당이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주들이 있죠. 그 주들의 중심으로 이렇게 폭동에 대비한 조치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이 트럼프 측에서는 저 민주당이 뭔가 지금 획책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저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자, 자유민주주의 최고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정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죠. 선거 투표용지가 어느 창고에 보관해놨는데 갑자기 그 창고에 그날 밤에 불이 난다든지 이런 거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의심받는 이상하다라는 그런 일들이 좀 있긴 했는데 아니겠죠. 두 번째입니다. 수주에 성공하면 단일 품목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로 기록될 호주 호위함 사업에서 한국 업체들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정부가 나서서 한 가지 문제만 해결하면 이변이 없는 한 대규모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일본과 함께 호주 해군 신형 호위함 도입 사업 수주전에서 가장 앞선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하나가 내년에 발표될 최종 승자가 될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이 11월 4일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일본의 미쓰비시중공업,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스페인의 나반티아 등 4개국 5개 업체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번 사업에서 호주는 기술력과 가격, 사업 관리 능력이 우수한 한국과 일본 업체를 우선순위에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BC는 한국은 최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 사업을 수주했고 일본은 오커스 레짐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모두 미국과 호주 해군 수뇌부가 인정한 건함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ABC는 일본은 지전략적 우위에 있지만 군용 장비와 기술 수출 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고 한국의 업체들은 기술력과 건함 능력이 우수하지만 경쟁업체 간의 법적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약점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ABC가 지적한 법적 분쟁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KDDX 기술 유출건과 상세 설계 및 선도함 건조 수의계약 문제건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들은 방위사업청의 무책임한 방관과 책임 회피로 사업 지연은 물론 이로 인한 해군 전력 공백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호주 언론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내 조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호주 호위함 사업 수주 가능성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데요. 방사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호주 호위함 사업 열척합니다. 열척 총 사업비는 11조 원. 네, 한 척당 1조 1천억 원 정도의 이 엄청난 가격인데 우리 한국의 한화오션 그리고 HD현대중공업은 이렇게 충남급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충남급을 가지고 이제 소폭 개량한 거죠. 그래서 한 4,000톤급. 그리고 일본은 모가미급 한 6,000톤급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 뭐 덩치 면에서는 모가미가 좀 크지만 이 뭐 충남급도 성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 스페인의 나반티아. 자, 이렇게 4개국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한국과 일본이 제일 낫다라고 호주 ABC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자, 일본은
오커스 레짐, 그러니까 영국, 호주, 미국 이 세 나라가 협력해서 중국을 포위하는 대중국 압박 전략, 남중국해서 하고 있죠. 여기에 일본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니까 그런 지전략적 면에서 우위에 있는데, 일본은 그런데 한 번도 무기 수출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거 사업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0척 중에서 2척은 직도입, 그리고 8척은 호주에 생산 설비를 딱 깔고 거기서 기술 도입 생산,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술 이전 사업 관리 이런 걸 일본은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일본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겠냐? 한국은 그런데 여러 경험들이 있어서 할 수 있다. 문제는 한국은 두 업체들이 서로 싸우고 있어서 나중에 쟤들은 이런 게 문제예요, 쟤들은 안 돼, 쟤들은 이런 게 문제라서 안 돼, 이런 식으로 서로 그냥 물어뜯고 하다가 일본이 어부지리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걸 호주 ABC가 보도를 한 거예요. 자, 뭐 때문에 싸우고 있냐? 하나오션은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이 KDDX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문제를 가지고 좀 싸우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사업의 개념 설계를 하고는 기본 설계를 하는 입찰을 할 때 현대중공업이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그 개념 설계도를 빼돌렸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심층분석을 통해서 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빼돌릴 때 방사청하고 좀 협력 좀 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그렇다. 빼돌려서 상대가 어떤 답안지를 제출할 걸 알고 자기네들이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 설계를 수주를 했다. 그러니까 얘들은 자격 없다. 자, 이런 거고. 그런데 어쨌든 기본 설계를 현대가 했어요. 하고 나서 자, 그러면 기본 설계를 이만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상세 설계 들어가고, 그 상세 설계에 따라서 초도함 건조 작업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기본 설계를 한 업체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다 했는데, 그걸 하려고 하니까 대우가 잠깐, 지금 이제 한화가 됐죠. 니들 우리 거 도둑질하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지금 니들이 하는 거 맞냐? 안 돼.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방사청과 현대중공업은 아니 그거 원래 개념 설계하고 그 한 업체가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 같이 하는 게 관리였지 않느냐. 그러면 개념 설계 이거 왜 하냐 이거. 다른 업체가 또 할 것 같으면 개념 설계 다시 해야 되는데 말이 되냐. 라고 하니까 대우는 또 하나는 아니 그건 관례일 뿐이고 법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 자, 이렇게 되어서 서로 지금 진흙탕 싸움을 하니까 방사청이 지금 한 발 뺀 거예요. 왜? 여기는 대우파도 이 한화파도 있을 것이고 현대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발 빼고 하여튼 이상한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원흉이 저는 방사청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너무 많은 썰을 풀 수는 없고 지금 다른 또 소식도 전해드려야 되니까 그건 제가 이 방사청의 너무나 황당한 이런 사업관리, 이로 인해서 지금 이 KDDX 빨리 사업 스타트를 했어야 되는데 스타트가 올해도 못 됐어요. 그러면 우리 전력화가 늦어지죠. 우리 안보 공백이 생기죠. 방사청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 와 정말 제가 생각만 해도 지금 뭔가 훅 솟구쳐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철밥통이 대한민국 안보를 결정한다.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분합니다. 그거 제가 따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고, 자, 이렇게 서로 지금 아비규환 싸움 하느라고 11조짜리 사업을 일본에 넘겨주게 됐다라는 걸 호주 언론이 보도할 정도니까 이거 빨리 마무리해야 되죠. 그런데 방사청은 마무리할 능력도 조율할 능력도 의지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왜 의지가 없느냐? 그건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리겠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대통령실이 나서서 1호 영업 상황 아닙니까? 자, 이들 지금 이렇게 선의 경쟁하는 건 좋은데 그 경쟁하는 과정에서 흑색 선전 비방을 우리끼리 하는 업체가 있으면 다음에 불이익 주겠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뭔가 강력한 힘이 한번 작용할 필요가 있다. 근데 컨소시엄 해라. 이건 안 돼요. 왜냐? 아니 컨소시엄 했다가 나중에 하자 생기면 누가 그걸 메워주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업체들이 서로 계속 경쟁해야 되는데 컨소시엄 만들어서 그냥 나눠먹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한국 또 이 군함은
완전히 그냥 독과점 체제가 되는 거죠. 그건 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컨소시엄 안 되고 그냥 상호 비방하는 업체들 다음에 불이익 주겠다라는 강력한 파워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대통령실이 나서야 된다. 안 그러면 일본이 어부지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보내는 병력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현재 쿠르스크 전선에만 1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집결했고 이 병력에 5천여 명이 더 늘어난다는 소식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국방장관을 대표로 하는 특사단을 한국에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과 처음으로 교전을 실시해 이들을 격퇴했으며 이번 교전은 소규모 교전으로 아직 본격적인 대규모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다고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이 11월 5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쿠르스크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교전이 있었다라면서도 이번 교전은 북한의 본격적인 참전 시작으로 볼 수 있지만 모든 병력과 병종이 동원된 체계적인 수준의 교전은 아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북한군의 숫자입니다. 우메로프 장관은 현재 쿠르스크에서만 북한군 1만여 명이 배치되었고 이 숫자는 곧 15,000여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당초 전망치였던 12,000여 명의 한 개 여단이 더 추가된 규모입니다. 그는 러시아군의 훈련 기간은 한 달이지만 현재는 몇 주 또는 일주일로 단축되어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며 북한군이 기본적인 훈련만 받고 전장에 투입되고 있다는 한간의 첩보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우메로프 장관의 이번 국내 언론 인터뷰는 그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특사로 곧 한국에 올 예정이기 때문인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 정부 측과 대표단 방한 일정과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 가능한 군사 지원에 관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한국에 오면 이들은 방공 무기와 포병 무기 등 살상 무기 지원을 직접적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러 협력이 시작된 후 1년 넘게 레드라인 이야기만 꺼내면서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아왔던 우리 정부, 이제는 움직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5,000명까지 쿠르스크에 투입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른 도네츠크, 포크롭스크 이런 데까지 다 하면 훨씬 더 많은 병력이 러시아에 투입된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참 이 병사들 다 젊은이들인데 이 병력을 갈아넣고 자기 호주머니를 채우는 이 김정은 정말 뭐 지탄받아 마땅할 자죠. 자, 우메로프 장관이 KBS와 인터뷰했어요. 이제 곧 한국에 특사로 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뭔가 정지 작업 좀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인터뷰를 했겠죠. 아마도 뭐 지난 주말에 올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미국 대선 결과 보고 뭔가를 좀 하려고 조금 시기를 늦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대선 결과가 나온 직후에 아마 방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북한군은 이미 전투에 투입됐다. 그리고 더 많이 늘어났다. 그리고 3,000명씩 끊어서 5개 방면에서 우리와 전투를 할 것이다. 아마 그렇게 지금 부대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이들은 보고 있겠죠. 자, 그리고 벌써 교전에서 한 40여 명 사살했다라는 거예요. 뭐 40여 명이 너무나 손쉽게 죽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이들하고 우리와 나중에 전쟁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정도로 북한의 최정예 병력이라고 할 수 있는 폭풍군단이 그렇게 쉽게 죽는 것을 보면 북한군 별거 아니구나, 좀 안심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이 같은 민족인데 지구 반대편에 가서 너무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막 같이 좀 이렇게 짠하게 들죠. 아마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대로 된, 그러니까 여러 병종이 투입된 하늘에서 드론이 지원하고 또는 공군이 폭격하고 또 전차가 지원하고 그리고 보병이 돌격하고 이런 제병 합동 전투가 아니라 그냥 뭐 사냥하듯이 잡았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북한군을 잡았다 이 말인데 좀 짠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도 계속 그냥 그렇게 되라. 그래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김정은에게 그냥 센 펀치로 다시 날아가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무기 지원받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이다, 미사일이다, 공격 워낙 많으니까 천궁 방공 시스템
지금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저는 불곰 사업을 통해서 들어온 T-82 전차, BMP-3 장갑차 뭐 이런 것들 우크라이나 당장 주고, 그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이 야, 이 정도면 우리가 세계 좀 내놔도 손색이 없겠는데 하는 것 중에서 아직은 조금 무명인, 지금 K9 자주포와 K2 전차는 유명하죠 이제는. 그런데 천궁 잘 몰라요. 그래서 천궁의 배치를 통해서 천궁의 요격 능력, 그리고 우리 현궁 대전차 미사일 제벌린보다 훨씬 좋은데, 훨씬 빨리 사격할 수 있고 훨씬 좋은데, 그 현궁 잘 모르니까 현궁 이런 거 대전차 미사일, 그리고 이제 신궁 보병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 이런 거 좀 갖다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천무 다련장 로켓, 이야 이거 그냥 전 세계인이 한번 보면 야 하이마스보다 훨씬 낫네 라는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천무 보면 당연하죠. 자, 이런 것들 좀 주어서 완전히 이 우리 K 방산의 쇼케이스로 한번 만들어 보자. 무슨 뭐 러시아 뭐 어떠고 저떠고, 뭐 러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가 한국에 뭐라고 시금방진 경고를 했냐? 안보리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 있는 우리 오랜 친구와 파트너들이 워싱턴의 압력으로 빠르게 독립성을 잃고 자신들의 국익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분명히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공급을 늘리기 위한 워싱턴의 위험한 모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한국 친구들이 정신을 차리고 매우 위험한 길을 택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우리 뭐 정신 차리라 이겁니다. 아니 대사, 야 뭐 그래서 이제 이 말 들으면 우리는 대사한테 막 싹 엎드려서 정신 못 차려서 미안해요 이거 아닙니까? 정말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될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분명히 우리 정부 그 대통령실 외교 당국자가, 안보 당국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북한군과 교전이 된 다음에는 공격무기, 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교전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공격무기 줘야죠. 그리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한에 이 핵잠수함 같은, 그리고 핵미사일의 완성 기술 같은 이런 것들을 준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되니까, 그때는 현무투비 너도 직접적인 안보 위협을 당해라. 현무투비 크렘린을 바로 그냥 직격해서 뚫고 들어가서 폭파시켜버릴 수 있는 이런 현무투비 우리 준다. 니들 지금 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현무투비 준다 그래도 할래? 이런 정도 압박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는 이런 결기를 좀 가져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주자가 아니고 북한에게 핵잠수함을 그냥 통으로 주는 이런 거래가 진행된다면 우리 준다. 그래도 할 거냐?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좋은 협상 되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